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귀에 박히는 중급 네 번째 시간, 금, 오행 중에 목화토 금, 금에 관한 수업을 할 거예요. 금은 천간으로 보면은 이제 경금하고 신금이 있고, 지지로 보면은 신금하고 유금이 있어요. 금은 일단은 뭐 굉장히 차가운 속성을 많이 띠죠. 금이라는 거는 차가운 속성을 띠기 때문에 뭔가 인정적이고 감정적인 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성분을 많이 가진 오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주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일간 위주의 사주를 많이 풀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내가 무슨 일간이고, 그 일간 위주로 이제 나머지 구성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내 사주의 실질적인 주인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간은 아니에요. 일간에 의해서 십성도 뭐 결정이 되고, 그죠? 그러긴 하지만 내 사주에 너무 많은 것들, 그러니까 가령 만약에 재가 많다 그러면 다재이기 때문에 재성과다이기 때문에 그 일간에 해당하는 재성의 모습이 나한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내 사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행의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볼 때 무슨 일간일 거다라고 추측하기보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행의 모습으로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본인은 또 상담을 해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사주의 형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제도 찾아낼 수 있고, 부족한 걸 더 채워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재가 무재인 사람도 있고 재성 과다인 사람도 있어요. 무재도 문제고 재성 과다도 문제죠. 없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더 큰 문제로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무죄보다는 재성 과다로 인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재성 과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이 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재성이 재극인을 하면서 인성의 성분이 굉장히 이제 약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재성이 너무 강하면 식신의 힘을 쪽 빼버리기 때문에 식신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답니다. 그 십성에 관한 거는 이제 다시 고급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거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금에 대해서 할 거예요. 천간의 경금이라는 거는 뭐 바위나 암석, 그 다음에 가공되지 않은 원철, 예. 그래서 예로부터 좀 강인하고 뭔가 그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런 대통령들의 사주가 이제 뭐 경신일주나 경금일주들이 좀 많았죠. 그만큼 자기 소신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게 또 경금의 특성이기도 해요. 경금은 어찌 보면은 신금에 비해서는 단순할 수 있어요. 신금은 굉장히 예리하고 이미 가공된 완성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사람이 샤프한 느낌이 좀 들죠. 경금의 분들은 약간 가다듬어지지 않는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반면에 신금은 굉장히 예리하고 디테일하고 뭔가 신금은 다가가기 좀 쉽지는 않아요. 다가가기 쉬운 그런 성격은 아닌데 이제 친해지고 나면 마음을 완전히 그쪽에서 열고 나면은 그 속속들이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일간 위주의 통변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 일간에 물론 특성은 있어요. 있긴 있고 일주의 특성도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일간이나 일지의 속성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서 가장 많은 성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 세태 자체가 너무 일간 위주의 통변이고 일주 위주의 통변이다 보니까 되게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게 사실은 사주가 아니에요. 사주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 뭐 일주는 참고사항일 뿐일 때가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푸는 데 있어서 일간이나 일주 위주의 통변을 하다 보면은 내용의 깊이가 좀 좁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일단은 경금에 관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경금은 이제 신금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하지만 지지는 항상 지장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은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네. 한번 그러면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금은 사실은 금이라는 것 자체가 흰색, 색깔로 보면 흰색이고 방향으로 보면은 서쪽이고 그 다음 금이라는 거는 뭐 철, 암석, 바위 이런 의미가 있죠. 신금은 또 보석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서쪽, 그 다음에 굉장히 단단하다. 단단하다. 신금은 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일주는 다소 남들이 보기에 약간 무모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강해요. 근데 때로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밀어붙이지 못해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경금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돋보이죠. 예, 뭔가 자기 마음에 계획이 세워지고, 예, 계획이 세워지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예, 그런 모습이 좀 더 강한 그런 느낌의 글자예요. 글자 자체가 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암석, 바위, 뭐 원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금이라는 거 자체는 철이기 때문에 차갑다. 그죠? 차갑다는 감정적으로 차갑다는 감정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뭔가 감정적으로 차갑다. 감정적으로 차갑다. 감정적으로 차갑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논리적으로. 굉장히 금은 그러니까 목화하고는 많이 대비가 되죠. 목화는 우리가 남이가 라는 의미가 있다면, 예, 경신금은 그래서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뭔데? 예. 금은 그래서, 예.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그런, 예,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금수 쌍청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금수 쌍청이라는 거는 금일주가 해자축, 예, 겨울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수일주가 수일간이, 예, 금, 신유술, 금의 계절에 태어날 때, 예, 금수쌍청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똑똑하고 감정이 휩쓸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목화는 어찌 보면은 다 들켜요. 예, 말 속에 다 나오고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단순하고 당하기도 좀 더 쉽고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금수는 쉽게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지는 않아요. 좋게 보면은 감정적이지 않아서 감정적인 소모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까지 다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게 또 금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화가 금수를 바라보면 너무 사람이 논리적이고 차가워서 때로는 약간 자기 중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수가 목화를 바라보면 다소 감정적이고, 예, 어떤 결정도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순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의한 어떤 판단, 예,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상대적인 거죠. 사주는 굉장히 심리학과 맞닿아 있는 학문이어서 상대적으로, 예, 바라보는 차이가 굉장히 강한 거죠. 같은 사람을 두고도 굉장히 판단이 다른 거는 내 사주의 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내 사주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하고, 예, 다른 사람의 또 사주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주 구조에 있어서 똑같은 B라는 사람의, 예, 모습을 바라볼 때 있어서 되게 다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나의 사주의 탓이다. 탓이다라는 말은 그렇고요. 그게 베이스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금이 발달하려면
신유술월에 태어나면 굉장히 센 거죠. 그죠? 경금 자체가 이제 금인데, 가을의 성분인데, 태어난 것도 신유술, 가을에 태어나면 일지를 장악한 거예요. 일지를 장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금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많이 발달해야 돼요. 화가 이렇게 뭐 정사, 정미 이런 식으로 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야지 이 경금의 어떤 그 차갑고 논리적이지만 뭔가 정제되지 않은 모습들이 조금 가다듬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형태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경금일주가 신유술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이 수기운이 많다고 하면은 식상 성분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금생수니까. 식상 성분이 강하면 가장 우려되는 사주 구조예요, 사실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굉장히 결혼 생활에 파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도 뭔가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식상이 내뿜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결혼하고서도 뭔가 책임감보다는 자기 본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가족을 위해서 많이 참고, 많이 책임을 지는 그런 구도가 아니면 참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금의 가장 필수 요소는 화다. 화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존재하면 경금이 일단은 한번 내지를 때 있어서 이 화의 재련을 받은 상태에서 내지르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아웃풋이 뭔가 정제되고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나올 수 있죠. 근데 화를 보지 못하면 날 것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좀 적도 많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의 어떤 목적이나 나의 의지를 피력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방식으로 나의 목표를 채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금이 그러니까 화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를 보면은 다소 그런 면이 좀 강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금일 경우에는 유술 월에 태어나면 상당히 굉장히 강한 그런 사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는 천간에 정화나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적합하다면 정화가 더 적합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그래서 경금이 너무 발달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많죠. 화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많으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가 용신이라는 거는 빨간색, 그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뜨거운 나라, 더운 나라,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부족한 화해 성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금일주들이 화를 보지 못하거나 화가 굉장히 약해 있는 경우에는 내 소지품이나 그런 것들을 빨간색 종류로 가면 좋고, 잘 때 머리 방향을 남쪽으로 두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할 때 남향이거나 아니면은 남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두침 방향, 머리의 방향, 잘 때 방향을 머리를 남쪽으로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업을 하신다면 뭔가 추운 나라를 상대로 하는 어떤 무역이 아니라 뜨거운 나라를 상대로 하는 그런 업종으로 뜨거운 나라를 상대로 하는 유통 쪽이나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금. 일단은 그러면은 경금은 이제 자수부터 한번 이제 경금 일주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경자 일주는 이미 상관을 깔고 있죠.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근데 경자 일주는 갑오 일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얌전해 보여요. 똑같은 상관을 뒀죠. 똑같은 상관을 뒀는데 경자 일주는 이게 겉으로 봐서는 상관을 깔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분자분하고요. 예의도 지킬 줄 알고 좀 남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갑오는 약간 파르르르 하고, 그 다음에 목화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지금의 상황을 다 들킬 수 있는 그런 일주인데, 경자 일주는 그런 걸 좀 드러내지 않아서 어찌 보면은 갑오 일주보다는 경자가 조금 더 약간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현대 생활에 있어서는 내 패를 먼저 까면은 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갑오는 내 패가 그냥 까져요. 근데 경자일주는 쉽게 본인의 패를 까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분자분하고 얌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또 자수를 깔고 있다라는 거, 수기를 깔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뭔가 굉장히 사색적이고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사람이 얌전해요. 경자일주 하면 상관 깔고 있어서 굉장히 뭐 상관성이 발달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만나보면은 경자일주 상관 깔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경자일주가 화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운이 중요한 20, 30, 40대에 막 화 기운으로 강하게 오면은 굉장히 좋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충이 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관은 뭐 한다는 거예요? 경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살면서 자꾸 뭔가 시비 구설에 시달리고, 상관은 이제 뭔가 관적인 것이 상하는 거니까 자꾸 뭔가 쭉 한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끊겨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를 자주 옮기게 되거나, 뭔가 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안불안한 그런 양상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관을 깔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에 나를 맞출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관에 나를 맞출 생각이 없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는 내가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관이라는 게. 굉장히 정의로운 성분이에요. 정의로운 성분인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그 집안에서 경영하는 그런 체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되겠죠. 직언을 날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자꾸 잘려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자일주는 일단은 좀 편안하게 인생을 펼쳐가고 뭔가 루틴이 계속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한 3초 정도 쉬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막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날 때 하나, 둘, 셋까지만 좀 천천히 참아도 막 나오려던 그 거친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그 언어 사용 같은 것들이 많이 가다듬어질 수 있어요. 3초 안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관성을 적게 쓰기 위해서는 인생이 편하려면 이 상관이 좀 없긴 해야 돼요. 상관이 있다는 거는 인생이 일단 불편해져요. 왜? 너무 정의감이 넘치고 너무 잘못된 것이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인생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뭔가 불의를 봐도 그냥 눈을 꾹 감고 그냥 넘어가길, 그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살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직업적으로 잘 쓰면은 또 좋아요. 그죠? 상관이라는 직업은 뭐예요? 남을 대변하고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를 대변하고 그런 쪽의 일들을 하시면 참 좋겠죠. 상관을 깔고 있으면 애초에 아예 그런 직업군으로 가시면은 상관을 굉장히 잘 쓰는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그런 직업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죠? 그쪽으로 가면 정말 성공한 거고요. 그 운도 좋은 거고요. 그렇지만 그쪽이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인생이 너무 다이내믹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일주 다음에 자축인 경인일주. 일단은 뭐 절을 깔고 있다고 그래서 경인일주가 되게 약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경인일주가요 굉장히 세요. 경금이 지금 절지에 앉아 있으면 되게 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세답니다. 이것도 양의 극단이고 이것도 양의 극단이에요. 인목이 또 천간으로 가면은 간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라는 거는 또 우두머리, 간목이다 보니까 우두머리 성향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인목은. 간목이니까.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 밑에 뭔가 분위기 맞추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경금도 세고, 인목도 세고, 둘 다 굉장히 센 그런 글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인일주는 절지를 깔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우두머리 성향, 독립적인 성향, 또 인목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철저히 좀 숨겨요. 아주 가깝고 본인이 아주 편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서 본인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인일주를 실제로 만나면 일단 좀 경인일주가 덩치도 조금 좋고요. 덩치가 이렇게 막 키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부져요. 굉장히 다부져요. 키가 큰 경우도 많긴 하지만 사람 자체가 굉장히 다부지고 본인이 어떤 조직에 어떤 집단에 가더라도
약간 우두머리를 하려고 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약간 본인이 힘들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바에는 그 자리를 오히려 떠날 수 있는 그런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임묘진, 예, 경진일주. 예, 경진일주는 일단 편인을 깔고 있죠. 예, 편인을 깔고 있어요. 편인을 깔고 있다라는 것 자체. 예, 편인은 어떤 외골수적인, 예, 외골수적인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고 의심성이 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의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또 그걸 좋게 쓰면은 사회를 뭔가 발전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하는 경우들도 많겠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부정을 하면서 더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편인을 깔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존에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지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 속에 을개무가 있죠. 네. 네. 예. 경진이면 무게합이 또 돼 있죠. 그러면 무게합이면은 인성하고 네, 상관하고 합쳐져서 관이 됐죠. 무게합 화가 되니까 자체에 이제 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고요. 예, 또 을목하고 을경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적인 상황이 정제적인 성격이 많이 보이죠. 정제적인 성격이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루틴을 잘 지키고요. 뭔가 계획되지 않은 거에는 익숙치가 않고 예측이 좀 가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성 깔고 있는 사람들은 외골수고 부정적이고 의심성이 강하지만 똑똑해요. 예,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을 깔고 있는 사람들 똑똑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똑똑함을 이제 잘 표출해야겠죠. 표출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또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 있게 하고 뭔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키고 나의 어떤 그 말투나 아니면 어감, 단어 사용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의 언어가 100% 전달될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강한 어조와 강한 단어 사용, 그 다음에 그 상대편에게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 그런 것들은 맞는 말인데 뭔가 상대방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겠으니까 결국에는 내 안의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상대방을 고려한 언어 사용, 표정, 어감, 뉘앙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잘 좀 메이킹을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진사오의 경호일주. 경호일주 중에 정말 공무원 많이 봤어요. 이게 정관이죠.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 많이 봤고요. 만약에 뭐 여기가 해자축, 겨울에 태어 겨울생의 경금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오화가 굉장히 소중한 오화이겠죠.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임상을 많이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무관이면은 공무원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공무원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무관인 사람들이 공무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죠. 연구를 많이 하면 결국엔 사람은 본인에게 있어서 결핍된 요소를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그런 요소로 인해서 무관인 경우에 공무원이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의 사주를 어찌 보면은 극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주에 있어서 없는 성분보다 사실은 너무 많은 성분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없는 성분은 본인이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근데 너무 강한 성분은 그 강한 성분에 의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성분이 맥을 못 추고 그 맥을 못 추는 그 상황 때문에 그게 특히 용신일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게 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 다음 경호, 그 다음에 오미신, 경신일주. 역대 대통령들 경신일주 많았죠. 군부 세력들, 군부가 장악해서 뭐 체육관 대통령이든 그런 사람들 경신일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해요.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히 강할 것 같죠. 그죠? 간여지동에다가 간여지동은 누구도 못 말리는데 안 그래도 강한 간여지동인데 이렇게 금으로 경신으로 이렇게 짜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 이렇게 뭐 정사 이렇게 화의 재련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뭐 수가 발달하거나 아니면 목이 발달한 분들은 굉장히 약간 위험성도 있죠. 일단은 금을 만약에 뭐 이렇게 산중의 암석이라고 본다면 이제 금에서 내뿜는 이 안반수, 금에서 내뿜는 그 안반수가 특히나 겨울생이면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차갑죠. 그러면 그 겨울에 안반수, 콸콸콸 쏟아지는 안반수를 반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여기 금과 그 다음에 이제 겨울생이면은 화가 들어올 수가 없죠. 화가 거의 전무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화는 이제 경금에 있어서 관이고요. 여자에게는 남편일 수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 남자에게는 이제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남편의 모습, 직업의 모습,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미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현대에서 직업적으로 일단은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인생이 너무 길어지면서 이 직업이 없으면 일단은 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경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화가 발달하지 않고 겨울생인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본인들은 모르셔요. 본인들은 모르시는데 굉장히 남편은 힘들어요.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본인만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경자일주에
이렇게 짜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관인 거죠. 화가 없이, 예, 이런 분이 있으세요. 다행히 이제 젊었을 때 화가 와가지고 결혼은 했어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화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정말 정확히 남편과의 불화, 예, 남편과의 불화인데 자녀분 때문에 이혼은 안 하고 각방 생활하고 거의 뭐 남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경금일주가, 예, 술을 많이 보고 있는 분들, 화가 없는 분들, 본인은 모르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남편을 쳐내는 에너지로 나갈 수 있거든요. 남편이 그러면 그 수기운에서, 수가 참고에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들어올 수가 없죠. 본인이 들어오면 꺼지죠. 그러면 남자분은 자꾸 밖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만 오면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본인의 존재감도 없고, 본인이 들어오면은 이 세력이 강한 수에 의해서 화가 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경금일주나 신금일주, 특히 경자일주, 신해일주는 화가 강하지 않는 분들은 남들에겐 좋을 수 있어요. 남들에겐 좋을 수 있지만 그 본인은 모르는 어떤 남편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배척하는 에너지가 본인도 모르게 나와요. 그거를 본인이 인식을 하고 본인이 자꾸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대부분.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경자일주나, 예, 신해일주 같은 경우 특히 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화대운이 끝나고 있거나, 예, 아니면 식상대운으로 가고 있거나 그러면 이혼으로, 예, 치닫고 그거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경자일주, 신해일주는 많이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죠. 그렇죠?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인데 남자나 여자나 일단은 이제 나이가 먹고 약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약해지는 순간이 오고 약해지는 순간에는 결국에는 이 사람인이라는 이거 그대로, 예, 서로 약해진 사람끼리, 예, 부둥켜 안으면서, 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인간사라고 생각을 해요. 젊고 잘 나가고 본인이 인정받을 때는 사실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예, 배우자의 중요함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제 힘이 없어지고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결국에는 부부밖에 없고 억울할 수도 있죠. 젊었을 때 그렇게 밖으로 나돌고, 예, 그런 사람들을 잘 이제 자녀 때문에 기다려주고 버텨준 그런 보람은 어찌 보면 이제 나이 먹어서, 예, 이제 남자가 돌아오면 짠해지죠. 예, 굉장히 짠해지죠. 화도 나기도 하죠. 젊었을 때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밖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빨 빠져서 다시 돌아오면 굉장히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예, 대안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예,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예, 어깨를 맞대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인생도,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먹어서 혼자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는 말도 이제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자든 남자든 그 독거노인이 되면은 누구나, 아무리 부를 이루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외로움이나, 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경호 다음에 경신했고 신유술, 경술일주, 경술일주 이제 괴강일주죠. 경술일주는 이제 술을 깔고 있어서 보면은 종교 쪽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굉장히 얌전하세요. 술 중에 정화 때문인 것 같아요. 술 중에 정화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얌전하고 굉장히 바른 이미지, 바른 이미지인데 굉장히 또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경술일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사람들이 참 얌전하더라고요. 이 자체적으로 이 정화가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이제 운에서 이제 이 정화가 운에서 이제 뭐 임수든 개수든 오면은 위험하죠. 이거를 갖고 있는 지지, 그러니까 뭐 자수, 해수 이런 경우에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가 자수 속의 개수에게 극을 당하니까 상관경관도 되고, 그 다음에 해수 중에 임수와 정임합이 되니까 이 화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럴 때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국 자체의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항상 좀 금일주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과 달리 신금, 예민하시고 신금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굉장히 예민한데 본인이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안 해요. 어찌 보면은 경금보다 더 발전된 인간상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싫은 건 남에게 하지 않는 거니까. 신금일주들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굉장히 또 매울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보석, 뭔가 결정체, 뭔가 다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금은 무엇보다도 화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화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화기를 유일하게 반기는 경우는 천간의 병화. 천간의 병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석체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 원국에 신금일주인데 정화를 보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남편에 대한 감정이 이 정화로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신미일주 이럴 경우에 미중에 이제 정화가 있고요. 그죠? 이럴 경우 신미일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좀 이혼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막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보석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 사막이 굉장히 이 신금에게는 가혹한 환경이겠죠. 그래서 신미일주 거기다가 만약에 정화까지 떠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경우에는 여자가 남편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석에 계속해서 옆에서 보석에 계속 그름을 가하고 있는 그런 형상, 아니면은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다가 계속해서 보석을 달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남편을 만나더라도 그런 남편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정말 남편이 남자에 대한 감정이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신의 일주 같은 경우에 되게 똑똑하죠. 똑똑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주 중에 하나예요. 남자들이 제일 결혼해서 힘들어하는 게 여자가 너무 기승전결, 너무 하나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따져대요. 안 그래도 남자들은 어버버버한데, 근데 여자가 너무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하나부터 열까지 옳은 얘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오히려 반감이 생겨요. 그죠?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못 살겠다.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이 신의 일주예요. 그래서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결혼이라는 게 꼭 필수는 아니잖아요. 정말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래서 저는 신의 일주는 멋있는 어떤 커리어 우먼으로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운에서 이제 화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 원국에 이제 화가 뭐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신금은 천간에 병화가 올 때 아니면 원국에 병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해수를 쓰면서 사는 게 상관을 쓰면서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의 일주 중에 정화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름생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결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좀 늦게 하시거나 아니면 늦게 하셔서도 본인의 어떤 이런 똑똑함이 본인의 굉장히 논리적인 면이 남자의 숨통을 좀 막히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자분이 똑똑해서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고 감정이 섞이지 않고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이제 남자들의 성향인 거죠.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냥 남자들은 그냥 본인이 이해받고 본인이 뭔가 잘못해도 그냥 알면서도 살짝 넘어가 주는 걸 느낄 때 그때 남자들이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억울하죠. 여자로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인데 남자랑 여자랑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죠. 너무 똑똑해서 문제인 신의 일주. 그 다음에 축, 신축일주. 편인을 깔고 있죠. 와신상담. 딱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쉽게 내뱉는 분들도 아니시고요. 이 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동토고 뭔가 곱씹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필터링을 거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많이 배제하시고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일주세요. 그죠? 굉장히 냉철하죠. 냉철하죠. 이것도 굉장히 서리빨이라고 볼 수 있고 동토 위에 서리빨이니까 굉장히 그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옆에 뭐 오화나 5월달에 태어나거나 뭐 여기에 오화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 쓰임새가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겠죠. 그럼 신금 입장에서는 이 오화는 뭐예요? 정화니까, 천간의 정화니까 편관이죠.
편관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편관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남편이 좋은 역할을 해요. 이 축토의 이 차가움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편관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관이라는 건 또 직업일 수도 있으니까 직업이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직업이 나의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는 조적인 측면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신축. 신축일주. 신축일주가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되새김질하고 쉽게 밖으로 내뱉는 성질의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밖에 본인의 그런 말들을 내비치는 성격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담을 통해서 약간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본인의 힘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 인묘, 신묘일주, 두 개 다 현침이지요. 약간 신묘일주는 독설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일주죠. 그렇다고 독설이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은 하는 거예요.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시고, 굉장히 또 편제적인 성향도 있기 때문에 쿨해요. 굉장히 쿨해서 본인은 이렇게 툭 던지는데 어찌 보면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이 신묘일주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편제적인 측면으로 그냥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상처받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겠죠. 그쵸? 그리고 이 묘라는 거, 이게 생기고, 그쵸? 편제가 위에서 올라 치면은 싹둑 잘라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공과사도 좀 분명하고요. 공과사도 굉장히 분명하고 현침의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돌려 말하지는 못하는 그런 성정의 일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뭐 병화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 신금이 자꾸 이 묘목이 자라날라 치면은 신금이 자꾸 잘라대는 모습을 병화가 제어를 해주면서 이 묘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편제가 발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신금일주들이 보면 굉장히 뭐 기계 다루는 일이나 IT 쪽이나 그쪽에 이공계 쪽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금융계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쪽에도 많이 계시고. 그쵸? 묘 깔고 있는 분들이 또 도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도화 깔고 있는 분들은 뭔가 그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러죠? 남들과 약간 차별화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뭔가 트렌드에 그냥 조용히 따라가고 하는 면이 있는데, 묘를 깔고 있는 분들은 좀 본인의 특색이 좀 확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그게 트렌드라고 해서 따라가는 성향은 아니고요. 독특한 매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묘진사.
예, 신사일주. 신사일주도 마찬가지로 정관을 깔고 있잖아요. 예, 정관을 깔고 있는데, 예, 그래서 공무원 굉장히 많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많은데, 신금일주에서 화가 이렇게 많으면은 인생이 정말 험난해요. 정말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예,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면 참 좋잖아요. 적당히 살려면 이렇게 있어야죠. 이런 글자들이. 적당히 살아도 사실은 뭐 적당히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이. 근데 본인의 적당히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예, 관이 발달하신 분들이 특히나 그러시거든요. 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본인의 그 철칙, 본인의 어떤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서, 본인한테 굉장히 인색하고, 본인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일주들, 특히 신사일주 이렇게 관을 깔고 있는 분들, 거기다가 막 미월달에 태어나거나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꾸 임수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임수를 자꾸 쓰셔야 돼요. 자꾸 식상, 본능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나를 찾는 과정, 내가 중요해야 돼요. 관에 안 그러면은 종속돼서 평생 힘든 인생을 살 수 있고, 나중에 원망해봤자 뭐예요? 내 인생은 끝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이고,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금일주는 이게 관이 발달할수록 자꾸 식상을 개발해라. 식상은 쉼이기도 하고요. 수니까, 그쵸? 쉼이기도 하고, 뭔가 나의 취미생활, 나의 어떤 정신적인 편안함,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신금은 옆에 임수를 보고 있는 사주를 굉장히 규격으로 보죠. 뭐 가장 좋은 건, 예, 신, 뭐, 병, 임, 이런 글자나 아니면은 뭐, 천상삼계라고 해서, 신임계, 예, 예,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좋은 사주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이 신임계라는 글자는 그, 자우림에서 그 누구시죠? 그 보컬 하시는 그 여성분, 치과 의사 분과 결혼하신 분, 그분도 이 신임계의 구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쁘시죠? 되게? 예쁘시죠? 그 다음에 신사일주는 이제 사 이외의 화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안 좋다. 그러니까 사오미가 지지에 깔려 있다거나 천간에 뭐 정화가 이렇게 뿌리 있게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오미, 신미일주, 미중의 정화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쵸? 미중의 정화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역마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취미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신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임수 이렇게 두고 있고 역마성을 두고 있으면은 돌아다니는 직업군에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 돌아다니는 직업군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족의 직업군이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본인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본인이 가진 어떤 이 정화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일단은 정화와 신금의 글자 조합은 안 맞는 조합이다라는 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미, 신유, 신유일주. 일단 신유일주는 대부분 뭐 다 그러는 건 없어요. 다 그러는 건 없지만 굉장히 인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샤프해요. 그리고 신금은 정말로 얼굴이 하얘요. 근데 물론 막 이렇게 막 화가 엄청 발달하신 분들은 화에 의해서 이 신금이 그을려졌기 때문에 까만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신금 일주들은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예뻐요. 그리고 신유일주 위아래 간여지동이죠. 일단은 부부 사이 많이 조심하셔야겠죠. 부부 사이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유일주는 굉장히 똑똑한 일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지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군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신유일주들 굉장히 그 직업군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분명히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뭐 저희는 뭐 잘 사는데요. 그렇죠. 한 3, 40대까지는 잘 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한 50대 이후로 애들도 크고 이제 본인들도 서로 이제 너무 가까워져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50대 이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신유일주. 그래서 일단은 신유일주는 이렇게 간여지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좀 개인적인 어떤 취미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상대편에서 배려를 해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쳐 모여를 잘해야겠죠. 집에 모였을 때 잠깐 즐겁고 또 각자의 취미생활로 돌아가서 또 취미생활 하고 와서 굉장히 또 릴렉스한 분위기에서 또 다시 만나면 좋고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연출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일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취미생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것도 살라고 하는 어떤 생명 유지의 어떤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화가 나는 게 밖으로 너무 돈다. 취미 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라고 이제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 배우자는 지금 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그렇게 밖으로 도는 경우들도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아까처럼 경금일주에 신자진을 깔고 있으면은 꺼져버리죠. 그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꾸 집을 약간 배타시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조금 본인의 사주를 알면은 좀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일주 굉장히 인물도 좋고 하얗고 굉장히 약간 좋게 말하면 이지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깐깐하고 그런 모양을 갖추는
그런 일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중급 5에서는 이제 수에 대해서 임수, 계수, 지지에는 자수, 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 봄이 갑자기 이렇게 봄이 오고 막 꽃가루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이 칼칼하고 목이 좀 아픈데요. 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얼마 남지 않은 봄, 갑자기 또 더워지겠죠,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봄이. 이제 가고 있는 봄 붙잡을 수도 없고 후회하지 않도록 산으로 들로 사람 많은 곳은 피해서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